자, 계속해서 문제 61번 같이 보겠습니다. 61번. 누전 경보기의 공칭 동작 전류는 몇 mA 이하까지 동작되어야 하는가? 자, 누전 경보기의 공칭 동작 전류, 동칭 감지 전류를 말하는 건데 바로 200mA 이하까지 동작되어야 되는 거죠. 네, 답은 2번에 200mA 이하입니다. 2번. 다음 62번.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 자, 1번.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자, 1번은 맞고요. 2번.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해야 한다. 자, 2번도 맞죠? 3번.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틀렸네요.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가 되면 2m 이하이면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63번. 바닥 면적 250제곱미터의 주방에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을 설치하려고 한다. 최소 몇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가? 단, 주방은 내화 구조이며 부착 높이는 4.2m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감지기의 수량을 산정하는 문제가 되는데,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조건들을 하나씩 좀 볼게요. 자, 먼저 감지기는 어떠한 감지기를 설치를 했냐면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그죠? 1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주방은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 자, 내화 구조이면서 부착 높이는 4.2m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단서를 이용해서 감지기 수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일단 정온식 스포트형 1종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구조가 아닌 내화 구조이고요. 주방이. 그 다음에 부착 높이가 4.2m라고 했어요. 이 4.2m라고 하는 것은 4m 이상 8m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4m 이상 8m 미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 자, 기준 면적이 얼마냐면 바로 3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정온식 스포트형 1종, 내화 구조, 그리고 부착 높이는 4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바닥 면적이 25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 250제곱미터를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시면 이 값은 대략 8.3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몇 개? 9개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최소 9개를 설치해야 돼요. 감지기를. 그래서 답은 몇 개? 9개가 답이 됩니다. 2번. 다음 64번. 다음 중 감지기 종류별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것은? 자, 옳게 설명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어때요? 맞죠? 스포트형 감지기는 경사 제한 각도가 45도 이상이고요. 분포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경사 제한 각도가 5도 이상이죠. 그렇죠? 자, 1번 맞고요. 2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1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틀렸죠? 15도 이상이 아니라 5도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다음 3번.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30개 이하로 한다? 아니죠. 30개 이하가 아니라 20개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다음 4번 연기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잘못됐습니다. 1m 이상이 아니라 0.6m 이상에 돼야 맞죠. 그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네요. 65번 예비 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 조명 등의 비상 전원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을 할 것 맞고요. 2번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그 실내에 이동식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할 것 틀렸죠?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비상 조명 등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명 등이 이동한다? 이동식 비상 조명 등 같은 경우는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동식이 아니라 그냥 비상 조명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3번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맞고요. 4번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66번 복도에 설치하는 복도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복도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에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수평거리 아니에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67번 무선통신 보조설비 증폭기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1번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관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자, 1번 맞게 설명되어 있고요. 2번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맞죠? 표시등과 전압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틀렸죠? 20분 이상이 아니라 30분 이상입니다. 다음 4번 무선 이동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다음 68번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지하구, 모래, 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모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몇 미터 이상? 터널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그죠? 그래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에는 500이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50이 들어가겠습니다. 답은 1번. 다음 69번.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1번.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1W 이상일 것. 맞죠? 실내에 설치할 때는 1W 이상이고요. 실외인 경우에는 3W 이상인 거죠. 맞고요. 2번.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맞습니다. 수평거리 25m 이하 맞고요. 3번. 음량 조절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절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할 것? 틀렸죠? 2선식이 아니라 3선식이 돼야 맞습니다. 4번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3번입니다. 3선식이에요. 다음 문제 70번.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할 때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유도등이 이제 점등, 켜져야 될 때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자, 총 5가지가 있는데 1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한 때. 맞죠? 2번 비상 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한 때. 2번도 맞고요. 3번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3번도 맞죠? 4번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작동되는 때. 틀렸죠?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작동하는 때가 아니라 자동 소화장치,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때에 바로 점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71번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1번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자, 1번 맞고요. 2번 피난 유도 표시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에 설치할 것. 자, 2번도 맞죠? 3번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네, 3번도 자 맞습니다. 다음 4번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어때요? 4번은 틀렸죠? 그죠?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설치 기준에. 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72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서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 그 밖의 회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것은? 자,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소방회로 전용의 것. 소방회로 전용. 그러니까 다른 회로랑 같이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전용. 그래서 공용이 아니라 전용이고요. 그리고 분기 개폐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 그래서 답은 전용 분전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방회로 전용이니까 공용이 아니라 전용이 되는 거예요. 전용 분전반. 그죠? 답은 1번이고요. 73번 비상 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함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해야 한다. 맞죠? 예, 문을 설치해야 되는 거 맞고요. 2번 보호함을 옥내 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함 등의 표시 등과 겸용할 수 없다. 아니죠? 옥내 소화전의 표시 등과 겸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3번 보호함 표면에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맞죠? 4번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네,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그래서 다른 표시 등과 겸용할 수 있습니다. 2번. 다음 74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최소 몇 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가? 자,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서 그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노출 부분은 20m 이상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20m 이상. 다음 75번 무선통신 보조설비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전압계 및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뭐예요? 전압계와 표시 등을 설치하는 거죠. 그죠? 예, 전압계와 표시 등. 답은 1번입니다. 다음 76번 유도 등의 외함을 방염 성능이 있는 합성 수지로 사용하는 경우 몇 도씨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가? 자, 몇 도예요? 바로 80도 플러스 마이너스 8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에서 바로 열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에 8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입니다. 다음 77번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가로 28m, 세로 16m인 어느 특정 소방 대상물에 구획된 공간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몇 개 설치해야 하는가? 단, 내부 구획된 공간은 없으며 벽체의 상부 또는 일부가 개방된 곳이 없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죠?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가로가 28m고 세로가 16m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수량을 구할 때는 바닥 면적을 얼마로 나눈다고요? 150제곱미터로 나누시면 돼요. 그죠? 기준 면적이 150이에요. 그래서 가로가 28m고요. 그리고 세로가 16m라고 했어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제 바닥 면적이 되겠죠. 그죠? 이 바닥 면적을 기준 면적인 150제곱미터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나눠주시면 이 값은 대략 2.99 정도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몇 개? 3개. 네, 3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에 3개. 다음 78번.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서 5궤에 설치하는 큐비클형의 경우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잘 보세요.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서 5궤에 설치하는 큐비클형의 경우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경우 3가지가 있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 1번 환기장치, 2번 퓨즈 등으로 보호한 전압계, 3번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4번 불연성 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표시 등. 자, 이 중에서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그죠? 퓨즈 등으로 보호한 전압계는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다음 79번.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 중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몇 %예요? 바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에서 광축. 자, 광축이라고 하는 거는 수광부와 송광부를 연결한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바로 8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2번 80이 되겠고요. 80번. 공칭 작동 온도가 80도씨 이상 120도씨 이하인 정온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의 외피에 표시하는 색상은? 자,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색상. 감지기 외피에 표시하는 색상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어떤 색상들이 있냐면 백색. 자, 백색이 있고요. 그 다음 청색. 그리고 적색. 자, 이렇게 3가지의 색상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백색을 표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온도가 80도씨 얼마? 이하인 경우죠. 예. 80도씨 이하인 경우에는 백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색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80도씨 이상 120도씨 이하입니다. 이하고요. 그리고 적색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온도가 120도씨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는 80도씨 이하고 여기는 80도씨 이상이에요. 어때요? 80도가 겹쳐지잖아요. 그쵸? 그럼 80도일 때는 어떤 색상을 표시해야 되냐? 그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이 있지만 이 화재 안전 기준상에는 80도 이하, 80도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기 시험을 보실 때 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이하, 이상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겹쳐지지만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범위를 쓰라고 하지 이 80도일 때의 색상을 써라 이렇게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요 기준 그대로 이하, 이상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초과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